안녕하십니까. 이전 영상에서 요색과 요색의 색상안에서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런 화두를 그 제목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야 그럴듯하게 마치 유튜버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어요. 마지막 한 발자국 힘을 내자. 그래서 나오면서 또 장을 못 본 지도 좀 됐기 때문에 장을 봤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이 색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끊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 비슷하게 다음 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편이 지금 바로 찍는 겁니다. 이거 하고 이제 여러분, 조수미 씨, 대단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런 분은 노래도 타고났지 절대음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조수미 씨가 길거리를 딱 걸어갈 때 절대음감이라 소리가 들리면 그 정확한 음정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 근데 A야, A. 근데 이게 악기 소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A에서 약간 샵이 되거나 약간 플래시 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 절대음감인 분들은 그런가 봐요. 저거 약간 A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이제 이거야.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좋아해도 절대음감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상대음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음감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 라에서 조금 위아래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패션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서 주위에서 본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커서 일하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체능 부분은 타고난 게 굉장히 타고난 거를 넘어선다는 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 부분은.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음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갭이 있는 거예요. 패션 센스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림을 그릴 때에 보는 눈이 정확하고 손이 정확한 사람을 안타깝지만은 넘어서는 게 좀 어려워요. 이제 훈련으로 커버를 해야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패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 두 개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절대음감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감각으로 어떤 계산 없이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입었는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런 감각을 타고나지 않았죠. 절대적인 색감과 이 디자인 패션 감각과 이런 걸 타고나지 않았죠. 근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고, 계속해서 근데 익숙해지면 대신에 아주 절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은은한 정도까지, 무난한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게 또 예체능이죠. 예체능이 아닌 다른 영역, 이제 학습하고 이러는 독서로 학습하고 강의 듣고 하는 그런 영역은
실제로 어떻게 할 마음이 다치고 막 무조건적인 싫어 이것만 극복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예체능만큼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예체능만큼은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5분을 벌써 이 타고난 감각이라는 거로 썼는데, 왜냐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색상환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색상환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색상환 플러스 또 조도에 대한 것, 조도가 아니죠. 여기에서 조도라고 쓰고 이제 옷 같은 데서 명도라고 쓰죠. 명도에 대한 것, 그 다음 혼합색에 대한 감각까지 타고난 사람은 바로 일 거고, 아니면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알죠. 이건 제가 오늘의 모든 이제 드디어 감기가 다 떨어졌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내복을 이제 드디어 벗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색상은 나름대로 계산이 된 거죠. 나름대로 계산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된 계산은 전부 다 인접색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인접색이라는 게 얘들 간의 관계이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손목이에요. 제 손목의 인접색을 중심으로. 자, 이게 버건디니까는 와인 색깔이죠. 와인색. 우리말로 자주색 이렇게 표현하나요? 버건디, 하여튼 버건디. 와인 색깔이라는 얘기예요. 포도주 색깔. 이제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색깔을 쓸 때, 자신의 손목이랑 했을 때,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했을 때, 이 와인색이 이쁘면 안 됩니다. 이 손목색이 이뻐야 돼요. 모든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컬러가 자신 손목을 빛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명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돋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명도가 밝으니까 빛나고 있는데 돋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색상을 통해서 색상끼리의 코스모스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가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패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뭐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알고 해볼 때 가장 먼저 써보는 게 뭐냐면은 보색이에요. 보색은 색상환에서 직경에 해당 이 양쪽 쌍 대칭 부분. 인접색은 이렇게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인접색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것도 그 레인지도 자신의 톤과 맞추고 해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정도까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버건디에다가 이 보색을 아주 화려하게, 보색이 가장 뚜렷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보라색 면적 그리고 노란색 면적 이렇게 딱 이렇게 놓잖아요. 확 노란색이 확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보라색은 우리가 감각하는 그 느낌이 그만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비하고 오렌지하고 하면은 오렌지가 확 눈에 띄고. 근데 이제 이 버건디가 되게 어려운 색입니다. 어렵지만 자신의 손목에 맞으면 쓰는 거지. 그죠? 이 버건디의 보색은 뭐냐면은 그린 계통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린을 잘못 입는 순간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게, 보색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런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배색으로 보색을 넣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인접색을 넣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보색을 넣더라도 면적을 달리해요. 면적을. 지금처럼 면적 대 면적의 차이가 닫으면은 적지만 폈을 때는 크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그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딱 편집해가지고 딱 그린 된 거 입고 딱 이렇게 해서 딱 보여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와, 저거 엄청나게 튀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유행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튀는 그 차림을 하거나 그러려고 지금 하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린을 만약에 입으려면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하면은 그냥 그린을 절대 안 입죠. 혼합색 그린을 선택을 하죠. 혼합색 그린을. 제가 집에서 입는 추리닝 중에서 혼합색 그린이 있는데, 그 색깔은 제가 만약에 바지로 입고 이거랑 그거랑 면적이 이제 비슷하게 찌면은 그 색깔은 괜찮아요. 튀지 않아요. 보색이라는 게 드러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떤 테크닉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게 원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보색보다는 인접색을 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거의 인접색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인접색이 한쪽으로는 붉은 계열이 될 거예요. 이 안에 붉은 계열.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보라 계열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레드 컬러나 아니면은 그 바이올렛 이런 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까울 때 그런 인접색들이 인접색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원색일 때보다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원색에 가까울 때 이 양쪽에 명도 차이를 내줘야 돼요. 명도 차이를 안 내주면은 면적이 거의 비슷한 면적에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약간 밥도 죽도 아니고 국도 찌개도 아닌 그런 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명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명도 이게 좀 더 짙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라이트하고, 그리고 라이트하네. 이건 어둡지만 이게 약간씩 라이트한 부분이 있고, 이것도 다 저 로퍼 색깔이랑 심지어는 이 색깔이랑 다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러나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명도 조절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아싸리 이 보색의 그 레인지에서 약간 조금씩 더 나가 보는 거야. 조금씩 더 나가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오렌지 계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명도 조절을 또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오렌지 계통이면은 이것도 조금 먼 인접색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톤 다운을 시키면서도 밝은 명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뭐라고 할까? 뭔가 톤적으로 이렇게 통일성, 이 손목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성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성이. 그리고
요 인접색의 그 범위를 좁은 범위가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넓게, 그러니까 이 색상환에서 여기에서 반대이면은 한 거의 90도 안쪽까지는 거의 인접색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색의 톤 조절, 그리고 명도, 그리고 혼합색의 활용. 이건 혼합색이거든. 혼합색이고 여기하고 그 위화감이 크게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유기와의 관계에서 명도 조절이 한번 되어 있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체로 발목이 드러나는 거를 여름에 좀 입고 거의 안 입는 편이긴 한데, 대신에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살짝 이건 뭐 묻었네. 살짝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로 제가 슬랙스를 보통 입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되죠. 앞쪽 발 앞등 정도에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앉으면은 복숭아뼈 위쪽까지 드러나는 그 정도 길이를, 제가 오늘은 색깔 얘기긴 하지만 핏상으로 봤을 때도 핏상으로 내가 이렇게 앉으면은 어디까지 보이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색깔까지 신경을 쓰면은 되게 좀 무난하고, 저거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뭐 이 정도. 그래서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면은 타고난 사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다 이 정도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의 관계는 인접색이면서 아주 가까운 인접색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혼합색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화감 없는, 재질적으로도 그렇고 둘 다 면이고, 그리고 색감의 그 질감, 그리고 이 명도, 자연스러운 명도 차이. 오늘도 저 명도가 아래 위로 명도가 밝고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쪽이 조금 어두운 편이죠. 짙은 편이죠. 살짝 짙은 편이죠. 이게 햇볕 때문에 사실 실제 명도보다 밝게 나오는데, 이 실제 명도가 이게 짙은 색입니다. 좀 짙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도가 됐건 이게 통일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짙은 명도로 통일되고 위에 밝은 거를 입는다. 밝은 거를 입으면 제가 체중이 몇 킬로 더 나가 보이겠죠. 제가 주로 또 그것도 활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계산해야 돼가지고 못한 얘기들을 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